변호사와의 공생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등기 분야에 대해서는 뭐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세요? 회생파산 과목도 로스쿨에 과목에 있지 않으시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저는 이제 우리 임 대표님이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예비 변호사도 되실 수가 있잖아요. 예비 변호사가 됐을 때 법무사와의 공생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사님들이 이 절차적인 것들 상당히 많이 다루시잖아요. 보통 이 소송까지 가서 실체를 다투기 전에 있는 것들, 아주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업무들을 직접 해보지 않고 아니면 직접 공부해보지 않고 다른 법률 분야를 공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각자 이제 공부한 분야 그리고 다루는 분야에서 어차피 업무를 이렇게 분담하고 분업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등기 뭐 간단한 거는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법무사님께 등기 전혀 안 맡겨 제가 그냥 혼자 할 텐데, 그렇지 않죠. 다양한 상황에서 아주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절차적인 부분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고, 어떤 거는 사실은 아예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보고 나온 대부분의 변호사 초년생들은 변제, 혼합, 집행, 공탁에 대한 대략적인 구분 정도 외에는 아예 사실 실체적인 지식조차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섞여 있는 업무에 있어서는 법무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진행하는 게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들은 이제 법무사들이 민사집행을 굉장히 잘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네. 로스쿨에서도 민사집행법을 배우나요? 네, 집행을 배우죠. 그렇게 이제 깊이 배울 만한 뭐 여건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압류 및 추심, 압류 및 전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로스쿨 나온 이제 초년생들한테 강제관리가 뭐냐고 아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강제관리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고 정확히 유체동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유가증권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아이디어가 아예 이제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 분야에 대해서는 뭐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세요? 부동산 등기법이나 상업등기법은 아예 배우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부등법을 일하면서 필요했기 때문에 대표하시니까 예. 그리고 뭐 대조 관련된 거 하고 PF 업무 하다 보면은 네네. 이제 촉탁이란 등기나 이 복잡한 것들을 소화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것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실 굉장히 특수한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분야는 저는 집행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을 진짜 했기 때문에 유체동산 강제 집행을 제가 직접 했으니까. 실제로 본인 그런 일이 있었다. 예, 부등법도 뭐 공인중개사 과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지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부등법은 과목 자체가 없고, 특히 상업등기 이런 건 그냥 아예 모르죠.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에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관련된 업무는 이제 법무사님들이 이 처리를 하시는 게 너무 상식적인 거죠. 회생파산 과목도 로스쿨에 과목 중에 있지 않으시죠?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요? 있기는 있고요. 과목 이름이 도산법이라는 과목으로 도산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가 이제 네. 수강 철회를 네. 했는데, 이유가 그러니까 민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게 특수한 법리들이 적용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법리적으로 탐구를 하는 수업에 가까워서. 근데 사실 필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일단 걔네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민법과의 관련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실무 완전인데 진짜 실무적으로. 예, 사건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 고민할 때는 저희가 또 법무사님들 많이 다루시는 거는 네네. 개인회생 사건들, 그리고 국민들의 또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거기도 해요.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님들한테 사실 물어보면 잘 모르죠. 잘 혹시 그거 아세요? 작년에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대리권이 법무사한테도 주어졌거든요, 법률에서. 예. 혹시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되거나. 저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학생들 사실은 네, 관심이 없어요. 개인회생이 뭐지? 이런 개인회생. 애초에 그쪽에 별로 개인회생 왜 일반 회생과 차이는 뭘까? 뭐 이런 그 질문, 그런 궁금증 자체가 없죠, 사실. 그렇지. 아마 필드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소식들을 초년생들은 접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네. 당연히 이제 많이 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원래 많이 하시는 거라서 그 대권이 주어지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제도 목적이 국민의 생활 전반에 좀 유익한 방향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전문성에 있어서 과연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숙련된 변호사님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뭐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왜냐면 개인회생 사건들을 진짜 진지하게 다루시는 변호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조심스럽기는 하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지 또 잘 알 수 있는 거고, 특수한 분야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숫자가 또 네.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도 법무사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변호사 시장이 넘쳐가지고 네. 넘어오는데 법무사님들이 아마 아쉽게 느끼실 만한 부분은 아직 이 법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는 건지 일반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분간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서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전달하시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데 정말 대표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정말 하고 화제의 싶으세요? 인물. 변호사님 그거 요즘 말로 주케야 부케 아. 부케라서 그래요? 아, 네. 엄청 신나셨네. 저는 사실 지금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저희 회사는 부동산 쪽에 전산 개발하고 또 그리고 자회사로 부동산 중개법인 두고 있기 때문에 제 직업에 가장 가까운 거는 이 스타트업 대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뭐 당연히 지금 회사를 좀 잘 키워가지고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려움,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잘 만들어가지고 공급하고 그걸로 성공하는 게 저의 주된 목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이 시각을 다양한 잣대를 보고 갖고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법무사님들의 서비스, 변호사님들의 서비스. 왜냐면 저희 소송 들어오면 제가 또 응소해야 되거든요. 쟁송 같은 거는 제가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개사는 또 제가 중개 도장 찍어야 되고 하니까 그 법조 관련된 직역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목격할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뭐를 갖고 있느냐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내가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전문 분야로 택한 그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맞습니다. 자격증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